안녕하세요. 김현희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세 번째로 서울대 일반 전형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문제는 기출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 문항보다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면접을 쉽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는데요. 어, 서울대와 연대, 고대 면접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는 아마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최초 답변보다는 그 답변에 대한 학생들 피해를 누른 꼬리 질문 혹은 추가 질문에서의 변별력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초 문제 자체는 좀 답변하기가 수월하지만 그에 따라 이어지는 추가 질문까지 준비 시간 동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2020년 겨울에도 실제로 대면 면접을 고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들의 좀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 10개의 특징 중에서 한 5개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건 제가 나름대로 좀 난이도를 구분해서 제 커리큘럼을 짜놓은 걸 좀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1강의 문제들, 그래서 난이도 상, 중, 하 중에 난이도 하, 그다음 난이도 중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하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장 최신 문제죠. 네, 제 생각에는 요 문제는 서울대 인문학 문제 중에서 역대 문제 중에서는 난이도 하 정도가 좀 쉬운 편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상대적으로 보시면 제시문 길이가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헌법우수도 요새 거의 한 장 꽉 차게 나오고 기하적합형도 거의 뭐 2장 가까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한 반장 정도죠. 그다음에 패러그래프도 상당히 짧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제시문은 조금 함축적인 경우는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요. 문제 이렇게 두 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인문학 문제 하나, 사회과학 하나 문제를 보통 그 경영 경제계열 빼고 문과 기준으로 30분 동안 준비를 하니까 뭐 산술적으로 이제 한 문제당 한 15분씩 되겠죠. 15분 동안 요 두 가지 답변을 준비하시는 거고요. 보시면 가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얼핏 보기에는 마치 제시문과 분석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네, 비교 문제죠. 그죠? 그러면 가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거의 첫 문장에서 이제 방향성은 잡힐 것 같은데요. 우정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친구가 아닌 사람들한테 같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것처럼 차이와 다름을 인정한다. 근데 이것은 뭔가 약간 차별적인 혹은 차등적인 대우를 얘기하고 있을 거고요. 나로 가시면 나에게 가까운 타인의 행복할 자격이 있든 없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애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치우친 편애의 마음 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 앞부분 딱 보시면 가와 나는 상반된 의견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처럼 하는 우정은 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예, 편애가 되겠죠. 나 전체는 이제 편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음. 이거를 잡아내는 건 사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보죠.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가와 나의 견해 중 어느 쪽에 더 절실히 요구되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이제 마이너리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이게 경제적 약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난민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젠더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여기 이 사람들의 이제 뭔가 위에서는 과연 이제 대부 사회 보편적으로 가처럼 태도가 더 바람직하냐, 나처럼 태도가 더 바람직하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질문을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죠. 1번을 했을 때, 그럼 일단 1번에서는 추가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은 가와 나중에 평소에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 왔느냐, 혹은 어떠한 가치관에 더 가깝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2번에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공통적으로는 만약 1번에서 가를 택하셨다면 2번에서도 가를 끌고 가시는 게 무난할 거고요. 나를 택하셨다면 나로 끌고 가는 게 무난하겠죠. 즉, 둘 사이에 뭔가 충돌이 없는 게 무난하게 가는 걸 겁니다. 무난하게 간다는 건 꼭 그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추가 질문 하나를 줄이고 가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럼 왜 본인의 태도와 2번은 충돌할까요?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아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평소의 관점과 평소 자신의 어떤 가치관과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것을 이걸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르게 얘기한다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근데 왜 이게 일관성이 없죠?"라는 질문에 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음. 자, 그 정도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상대적으로 좀 익숙하기도 하고 지식은 많이 낮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교과 현재상 제 이제 교재상으로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이제 21년도 1년 전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제가 한 절반 정도 학생들이 오독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시문 자체의 방향성은 틀리고 문제의 답도 잘 못 찾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요즘 문제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와 나에서 작가가 저희 자신들을 찾아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시오.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되어 있지만 비교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공통점은 제가 경험상으로 한 70% 정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일에 여기서 공통점부터 틀려버리면 뭐 이만저만 힘들겠죠. 공통점은 뭡니까? 어쨌든 작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사소한 것을 보듬고 사소하지 않은 걸 보여준다. 묻혀있던 것을 드러내 그렇게 묻혀있었던 이유가 있으니 돌아보게 한다. 즉, 뭔가 다른 사람들은 좀 지나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밝혀서 알리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서도 나와 있죠.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서 들어주길 바라야 한다. 네. 이제 뭔가를 이제 약간은 파헤치고 밝히고 알리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자질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이점인데요. 이 차이점을 뭐 일부 선생님들도 조금 오해를 했구나, 아니 오해의 소지가 있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그 우선 그 가를 정말 페미니즘 문학 이렇게 잡으시는데 그거는 매우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매우 아니고요. 여기서 좀 상대적으로 좀 어,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나죠.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이제 하고 있냐면 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잖아요. 자신의 개인성을 지워야 한다. 그럼 개인성을 지우고 어떻게 해라? 정치적 글쓰기를 예술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우리 이제 지금까지 배운 문학으로 치면 어떤 작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현실 참여 문학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장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하프 계열도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런 현실 참여 문학이고 뭐 시인으로 치자면 이육사라나 윤동주 같은 저항신도 있을 거고 뭐 김수영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뭐 가장 최근에 이제 뭐 영화로도 유명했던 이제 뭐 도가니 같은 작품들 약간 사회 고발적이고 이제 약간 참여적인 소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나가 잡혔으면 가는 그와 뭔가 좀 반대되는 상반되는 쪽을 잡으셔야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참여 문학, 현실 참여적인 문학이라고 하면 그 반대편에는 약간 순수 문학, 내지는 약간 개인성이 강한 문학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성을 지우려 했던 건 가는 뭘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성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가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밑에서 첫 문장 좀 볼게요. 남성들의 비난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만일에 페미니즘 문학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득권층이었고 가부장적인 남성들이 비난해야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은 경험과 지식을 갈망할 마음의 평화를 망칠 필요가 없다. 두려움과 증오는 거의 사라졌다. 사실 이렇게 정치적이고 투쟁적인 글쓰기를 하려면 두려움과 증오가 없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상대편에 있는 거죠. 이건 대체 뭐를 하는 거냐. 폭넓고 열렬하고 자유로운 감수성을 표현해라. 그래서 이 밑에 보면 그녀는 비록 서툴기도 하고 유명한 여성 작가를 따르는 전통의 후예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걸 깨우쳤어.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니까 여성으로서 하는데 동시에 여성으로서는 잊어버린 여성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여성이나 남성이다, 뭐 계급이 어디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개인으로서 글을 쓰라는 거죠, 작가로서.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순수 문학이라고 보고요. 뭐 이제 그럼 뭐 예를 들자면 어, 그 이제 신이 아까 나왔던 거에서 이제 그 저항시인들과 좀 대비되는 뭐 김소월 같은 자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성이지만 약간 여성적 자아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적 자아가. 그다음에 그 뭐 청록파 같은 계열도 있을 거고 그런 계열로 이제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공통점은 그렇고 차이점은 이쪽은 상당히 개인성을 가져가려면 이쪽은 개인성보다는 사회성 내지는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나로 와야 되는데 2번으로 와야 되는데 자 2번이 근데 재밌어요. 위에서 답변한 내용 중 어떤 자질의 문학의 내용이 중요한가? 아마 본인이 공통점과 차이점의 제심을 설명하면
아마 두 가지 추가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사족 내지는 특성을 대표하는 작가나 작품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본인의 호불호는 어떤지 물어볼 거고요. 이제 그 질문은 여기로 이어지죠. 그럼 문학이해 영역에서는 어떠하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이거를 이제 막 시켜보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본인의 지금 고등학교로 많이 잡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에서는 약간 이런 순수성, 뭐 개인성을 강조하는 게 뭐가 있고 정치성을 강조하는 게 뭐가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린 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약간 저는 출제자의 마음을 읽는 센스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굳이 문학 이외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영역에서 좀 따져보길 바라는 걸까요? 서울대 면접은 여러분이 지원한 학과의 교수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분야로 잡아야 한다고 봐요. 음, 뭐 예를 들어서 정외과를 썼다면 이제 뭐 정치나 외교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회학과를 썼다면 한국 사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학과라면 사학 분야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 서울대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본인 지망학과와 좀 연관시켜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을 암시하는, 암시라고 하기엔 좀 노골적으로 원하는 그런 분위기 문제가 3년에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일단 공통점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 난이도 중입니다. 차이점 잘못 잡지 마시고요. 다음 문제 2번 답할 때 본인이 지원한 학과랑 연관되는 센스를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회과학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회과학 오전 20년도 문제 나와 있고요. 이건 뭐 이제 지방자치 도시 하나 나와 있고 다섯 단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보죠. 하나의 미추신 부모가 같은 의사결정에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건 공통된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러면 우선 가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음, 재정 자립도라는 기준에 따라서, 제정됐던 기준에 따라서, 어, 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는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돈을 더 주고, 재정 자립도 높은 데는 돈을 조금 줬더니 오히려 어떻게 했다? 이게 나쁜 결과가 가져왔어요. 어떻게?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시가 오히려 더 낮아지더라. 약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 나에서는 뭐였어요? 자선단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는 기준을 잡았더니, 근데 이제 뭐예요? 재무 건전성이 높은 X단체는 약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을 했고,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낮은 좀 단체에서는 되게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타난 가장 큰 공통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평가 기준으로 잡은 재정 자립도와 재무 건전성이라는 것이 실제의 그 기능, 그 지자체나 그 자산단체의 효율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네, 이런 문제를 일단 잡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건 여러분이 사회문화 시간에 배우신 이제 그 사회조사 방법론을 좀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일단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것에 이제 그런 정의를 배우고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럼 그 소위 주로 이제 그 종속 변수의 변화를 잡을 때 지표를 잡잖아요. 그렇죠? 이 지표를 이제 코딩을 해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걸 눈치채실 거예요. 그럼 가 또는 나와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들고 그 유사 사례를 어떻게 해결할지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문제 해결은 서울대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좀 보통 고대 3번이나 연대 2번에서 나오는 문제들 좀 정리하고 갈게요. 이 문제에서는. 자, 우선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사례를 들 때, 오늘 여기서 일단 사례 문제 푸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우선 첫 번째 주제점 뭐냐면, 이렇게 하려면 일단 유사한 사례를 들어야죠. 그리고 보통의 학생들이 이 사례를 열심히 설명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뭐 GDP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 GDP를 뭐 각 그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거랑 연관을 시키는데, 최근에 이제 GDP의 지표로서의 문제점도 여러 개 얘기되고 있죠. 뭐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평균치이기 때문에 양극화 지표 같은 거 반영 못하는 것이고, 경제적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실제 행복 지수와는 괴리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여기서 내가 그러면 GDP를 들어간다. 우리 학생들이 GDP를 열심히 설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GDP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이 설명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이 사례에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설명을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사례의 조건은 뭐예요? 첫 번째, 이거 일단 대표적인 지표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이것이 뭐예요? 실질적인 결과나 실질을 반영하지 못해요. 사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GDP 자체가 뭔지보다는. 근데 보통 이거를 많이 빼먹죠. 그 자체를 설명하는 지중에서 여기까지 해야 일단 물음표까지가 풀린 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항상 기억하실 게 뭐냐면 문제의 원인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갑자기 뭐 새로운 뭐 GDP 말고 그럼 뭐 GNI를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였어요? 실질 결과와의 괴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보여주셔야겠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문제 해결 솔루션 찾는 건 사실 고대에서도 많이 하지만 이 사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든 사례가 왜 이 문제에 적합한지 설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질문은 이거예요. 진짜 선배들이 고생하는 건 사례가 시간 안에 생각이 안 난다. 내일 생각이 났는데 불완전한 것 같다. 그때는 사실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귀납적으로 푸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내가 사례가 A라는 게 떠올랐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게 대표적인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왜 실질적인 결과가 괴리되는지를 끼워 맞춰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뭔가 이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럼 1번 조건 충족하는 거는 뭐가 있지? 2번 조건 이게 충족하나? 이렇게 가면은 절대 시간 아니면 답 못 찾습니다. 찾아도 불안해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답 한 50%짜리라고 하더라도 잡아서 그거를 이 조건에 맞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시간 안에 그래도 그나마 좀 만족스러운 답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례 문제에서는 항상 조건에 맞는 사례를 찾는 게 아니라 사례를 찾아서 조건에 맞춘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는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 한번 마치고요. 다음 문제 가면 사회가 5 문제고요. 이것도 이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집이 3개고 영어 지식이 섞여 나온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영어를 못 풀어서 못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추의 문제가 하나 있죠. 그럼 가와 나의 공통적인 문제를 설명해라. 이거 문제가 가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대응하는 거를 써주셔야 돼요. 대응이라는 건 뭐냐면 우선 여기는 이제 니체죠. 니체고 택시 운전사예요. 근데 이제 무엇과 무엇에서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도로 바뀌고 아래서 여기서 이제 펜에서 타자기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음, 이제 생각도 바뀐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응되는 그것들. 여기서 주어는 액터는 뭐고 도구는 뭐고 달라지는 핵심 오브젝트는 뭔지 그걸 이제 딱딱 맞춰서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아래 문제는 이제 실험 결과가 보여주는 행동 패턴이 거저 영향에 대한 걸 1의 답변을 토대로 개진하시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더 정리를 할게요. 말로만 하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까 1번을 토대로 가라 그랬잖아요. 1번에서 이제 3단계였죠. 주체가 있고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바뀌는 대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니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펜 종이에 의해서 뭔가 여기나 생각이 바뀐다. 그랬었고 그 다음 사람 저기 지시문 나에서는 택시 기사가 이제 여기서 저거죠. 기억보다 지도 요새 뭐 내비가 더 심할 텐데 지도로 바뀌면서 이것이 이제 뭐가 바뀐다? 이제 뭐야 뇌의 생김새가 바뀐다는 거예요. 뇌혈관 구조. 이렇게 이제 저희가 아까 맞춰놨을 때 2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번도 여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줘요. 왜냐면 1번을 답변을 토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이제 어떤 본인의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 도구가 되는 거는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웹 기반의 뭐 문서, 화면 같은 게 되겠죠. 글쓰기 방식, 웹 기반의 글쓰기라고 하면 돼요. 글쓰기 방식. 이 되게 되면 이제 결국 여기서는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를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의 처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글을 읽는 방식이나 아니면 사고의 방식에 있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방식이나 변화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타날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간다. 이거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의 변화가 갈 수도 있겠죠. 왜? 사람들이 시선이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기에 뭔가 맞는 맞춤형 글쓰기 방식 갈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꾸를 정확하게 이루는 식으로 답변 구조를 잡으실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당연히 추가 질문이 뭐겠어요? 그럼 뭐 본인의 경우는 어떠한지, 이러한 지시면 다의견에 동의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당연한 매우 기본적인 추가 질문으로서 주어진 그 질문 시간, 답변 시간 동안에, 준비 시간 동안에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서울대 난이도 중하 문제들 살펴봤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아니면 또 요청이 있으면 난이도 상해 문제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문의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아마 제 다른 쪽에 휴대폰 번호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넣기는 그렇고 해서 그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보시고 네,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서울대 기출문제 풀어보는 1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